광기의 10년, 중국 문화대혁명의 상흔과 교훈.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그리고 역사의 교훈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저는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격동적이고 파괴적이었던 시기, 바로 문화대혁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오쩌둥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명은 저녁 식사나 장문, 그림이나 자수처럼 우아하고 온화하며 정중하고 점잖고 아량 있는 행위가 아니다. 혁명은 폭동이며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전복시키는 폭력적인 행동이다. 이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일으킨 문화대혁명이 중국 전역을 휩쓸며 가져올 피비린내, 나는 혼란을 예고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연설은 문화대혁명이 공산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시작되었지만 실제로는 마오쩌둥 개인의 무자비한 권력투쟁이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이 10년간의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인민의 고통과 문화유산의 파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문화대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10년간의 광기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것이 남긴 끔찍한 결과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유산은 무엇인지 함께 고찰해볼 것입니다. 혼돈의 씨앗, 문화대혁명은 왜 일어났는가? 문화대혁명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앞서 있었던 대약진 운동의 처참한 실패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마오쩌둥은 단기간에 서구 열강을 따라잡겠다며 대중을 동원해 철강 생산과 농업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비과학적인 정책과 무리한 목표는 결국 수천만 명의 아사자를 낳는 대기근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 대실패로 인해 마오쩌둥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는 당내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류사오치 국가주석과 덩샤오핑 같은 실용주의 노선의 지도자들이 메우며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마오쩌둥은 중국이 자본주의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며 공산당이 관료주의와 수정주의에 물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퇴색해가는 혁명의 열기를 다시 지피고 무엇보다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격동의 10년, 광기의 연대기 문화대혁명의 첫 단계는 홍위병의 발흥기 1966에 1968입니다. 마오쩌둥은 발라내는 이유가 있다. 조반유리는 구호를 내걸고 자신의 어록이 담긴 작은 붉은 책을 손에 든 수백만 학생들을 선동하여 홍위병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습관, 이른바 사고사고를 타파한다는 명목 아래 중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사찰과 고궁, 서적과 예술품들이 무자비하게 파괴되었고 지식인, 교사, 예술가들이 반혁명 분자로 몰려 대중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군대가 개입하고 청년들이 농촌으로 보내진 시기 1968에 1971입니다. 홍위병이 일으킨 혼란이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자 마오쩌둥은 인민의 반군을 동원하여 질서를 회복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한때 혁명의 선봉으로 지켜세웠던 수천만 명의 도시 청년들을 농민에게 재교육을 받으라는 명분으로 척박한 농촌과 변방으로 보내는 상산하양 운동을 전개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오쩌둥의 아내장층을 중심으로 한 사인방이 권력을 장악하고 마오쩌둥이 사망하며 막을 내리는 시기 1972에 1976입니다. 마오쩌둥의 건강이 악화되자 장층과 그녀의 추종자들인 사인방은 권력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마침내 1976년 9월 절대 권력자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사인방은 곧바로 체포되었고 이로써 10년간 중국 대륙을 핥히었던 광기의 시대, 문화대혁명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10년의 상흔, 파괴의 결과 문화대혁명이 남긴 상처는 실로 끔찍했습니다. 첫째, 인적 피해입니다.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한 세대 전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둘째, 문화적 대학살입니다. 사고 타파의 광기 속에서 공자의 묘가 파헤쳐지고 수많은 고서와 예술품이 불태워졌습니다. 셋째, 경제적 파탄과 사회 붕괴입니다. 극심한 정치적 혼란은 경제활동을 마비시켰고 가족과 이웃, 스승과 제자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결론, 남겨진 유산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중국 공산당은 1981년 공식적으로 이 시기를 대재앙으로 규정하고 마오쩌둥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의 참혹한 경험은 역설적으로 덩샤오핑이 이끄는 개혁개방 정책의 강력한 추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념투쟁으로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중국은 경제발전을 우선하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오늘날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문화대혁명이라는 끔찍한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대혁명을 통해 절대 권력의 위험성, 맹목적인 개인 숭배의 광기, 그리고 이성을 잃은 대중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목도합니다. 이 어두운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만이 비극의 재발을 막고 오늘날의 중국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